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분명 이유도 없이 차갑게 굴고 묘하게 여러분을 무시하고 말끝마다 가시를 담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상사든 친척이든 친구든 아니면 한 집에 사는 가족이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그 감정을 여러분이 명확히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겉으론 웃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문제없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감정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으면 내가 병이 나고 싸우자니 너무 유치해 보이고 멀어지자니 상황이 더 껄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이렇게만 하세요. 두 가지 말과 두 가지 행동으로 상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며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한 선배로부터 계속해서 불편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정확히 말해 그 선배는 이유 없이 그녀를 피했고 회의 시간에만 되면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놓고 무표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싫은 말을 했던가? 라고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그 선배는 원래 자기보다 똑똑해 보이거나 잘하는 사람을 질투해.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직장 내 존재감마저 잃어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상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대응할 줄 알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이후 그녀는 단 두 가지 말과 두 가지 행동을 선택했을 뿐인데 그 선배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통해 그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소개하고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이유 없는 미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현명하고 단단한 자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싸우지 마라. 그 대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다시는 함부로 굴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존중받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단단한 기술을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효과적인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효과적인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이네요. 하지만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입니다. 이 말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꼬투리 삼아 자신의 불쾌함을 정당화하려 듭니다. 예를 들어, 그 말투 좀 불편하네요. 왜 그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세요? 혹은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죠? 같은 말로 마치 여러분이 틀린 것처럼 몰아가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상처받은 얼굴을 하고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약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입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당황하게 됩니다. 첫째, 유감입니다 라는 말은 정중하지만 결코 사과가 아닙니다. 둘째,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상대가 더는 꼬투리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마치 문을 열어주는 듯 하지만 바로 안쪽에서 도어락을 잠그는 말입니다. 단단하면서도 품격 있는 거절이죠.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성 내담자는 동호회에서 활동할 때마다 자신을 유독 불편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임 자리에서 그 사람은 늘 그를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그건 네가 좀 오버한 거 아냐? 네가 잘난 건 알겠는데 좀 자제해라는 식의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는 처음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앞섰나 보네요 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점점 더 선을 넘었습니다. 결국 그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또다시 요즘 너 말투가 좀 거슬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이네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고 제 말투가 불편하다면 그건 각자의 감정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함부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공격해도 여러분이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상대의 분노에 고요로 대답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그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이네요. 하지만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효과적인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존중받는 존재로 자리 잡게 만드는 강한 문장입니다. 그 말은 바로 저는 제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언뜻 들으면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이 말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어떤 평가나 시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싫어할 때 그들이 가장 즐기는 방식은 바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판단하고 의심하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왜 너 만나서 좀 조용히 지낼 수 없니? 이런 말에 자신의 기준을 설명하려 애쓰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의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한 문장 저는 제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이 말은 변명도 사과도 아닌 자기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둘째, 상대가 더 이상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워줍니다. 셋째, 이 말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한 직장인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회의 중 항상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상사는 대놓고 그렇게 나서면 다른 사람 피곤해요. 회의는 팀워크지. 혼자만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녀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단 한 번도 무례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죠. 그녀는 한참 고민하다가 다음 회의에서
다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불편하시다면 그건 조정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차분해졌습니다. 그 상사는 더 이상 그녀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팀원들 몇몇은 그녀의 용기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나를 인정한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흔들려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그들의 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 당당한 존재가 됩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어떤 판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유 없이 불편해하고 시비를 걸어올 때 이 말을 마음속에 준비하세요. 저는 제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말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첫 번째 효과적인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말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첫 번째 효과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행동은 바로 상대가 나를 평가하려 할 때 미소로 받아들이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할 때 그들은 대개 작은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표정을 짓거나 표정이 굳거나 억지로 웃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그 반응에서 이상한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봐라, 역시 내가 싫어할 만하지라고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완전히 깨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미소로 받아들이고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은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입니다. 이 행동은 마치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이 행동을 꾸준히 하면 상대는 곧 여러분에게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자신의 미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서서히 공격의 칼날을 걷어들입니다. 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 내담자는 직장 내에서 늘 자기에게 사소한 태클을 걸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그건 너무 앞서간 생각이야.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자신의 의견을 깎아내렸죠. 예전엔 그녀도 얼굴이 굳거나 억지 미소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같은 말이 나왔을 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표정엔 당황도 분노도 없었고 그저 평온한 미소만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 선배는 오히려 어색한 기색을 보였고 며칠 후부터 다시 그런 태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길 원했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자신이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은 때로 적의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침묵 속에 담긴 확신은 가장 강한 방패가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으로 우아하게 이긴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평정심을 보여주세요.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존재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가장 효과적인 행동입니다. 이번에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정중하면서도 절대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는 두 번째 효과적인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한번 정중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조금 모순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표현은 심리학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중한 무시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되 거리를 확실히 두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이유 없는 비난이나 묘한 비꼬는 말투로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해 보세요. 상대가 말을 걸어올 때 눈을 마주치되 고개는 천천히 끄덕이며 짧고 단정하게 대답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이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사람의 언행이 여러분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차분한 태도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한 남성 내담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팀장으로 일하면서 한 팀원으로부터 묘한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상사 대하듯 예의를 차리지만 회의 중에는 늘 반론을 제기하고 다른 팀원들 앞에서 자신의 지시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와 대화를 시도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팀원은 오히려 더 대놓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도 설득하지도 말고 정중하게 무시하자. 그는 회의 때 그 팀원이 발언하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분 말씀 들어볼게요 하고 바로 다음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최소한의 대화만 이어갔고 식사나 티타임에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한 것 같더니 몇 번 그렇게 반응하니 그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는 경험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이유 없이 미워하면서도 정작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신이 외면당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정중한 무시는 싸우지 않고도 경계를 그리는 가장 세련된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냉소적인 태도나 노골적인 무시가 아니라 예의를 갖추면서도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모욕도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여러분, 이유 없는 미움 앞에서는 반응이 아니라 무반응이 더 강력합니다. 정중하게 무시하는 태도는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에게 나는 당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이 네 가지 말과 행동을 통해 실제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38살 여성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동료 중 한 명으로부터 이유 없는 냉대를 받았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살 때면
그 사람만 빼고 전원에게 커피를 사오거나 회의 시간엔 그녀의 의견에만 무관심한 표정을 짓거나 거의 대놓고 너와 나는 다르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참고 견뎠습니다. 내가 뭔가 불편한 점이 있었겠지. 상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의 중 그 동료가 또다시 그거 너무 혼자 튀는 아이디어 아냐?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이네요. 하지만 제 의도는 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을 마친 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보이지 않고 미소 지으며 다른 팀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동료는 당황한 듯 말이 끊겼고 다른 팀원들은 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후로 그 동료와의 사적인 대화는 줄이고 최소한의 업무 이야기만 단정하고 정중하게 이어갔습니다. 정중한 무시를 실천한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동료는 더 이상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리감을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말과 행동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상대가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결국 나만 소모되는 일이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43세 남성 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학교 내에서 유독 자신에게만 차갑고 말끝마다 트집을 잡는 동료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의 시간마다 그런 식이면 아이들이 다치지 않겠냐? 그건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늘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죠. 처음엔 그도 방어하려 했습니다. 그건 제 방식이니까요.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요라고 설명도 해봤지만 상대는 설명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더 거칠게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상대가 지적을 하려 할 때 미소 지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어떤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숙인 채 그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 이후로 그 교사는 점점 그를 건드리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다른 동료들이 그의 단단한 태도에 감탄하며 더 많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반응이 답답했지만 결국 내가 이기는 방법은 상대와 같은 방식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두 사례는 결국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과 태도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자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도 이유 없는 미움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설명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차분한 무반응으로도 여러분은 존중받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단단히 지키는 두 가지 말과 두 가지 행동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은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입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듯 보이면서도 내 입장을 확고히 밝히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거절의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 저는 제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 있습니다는 상대의 평가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말해주는 존엄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동은 상대가 비꼬거나 불쾌한 말을 할 때 차분한 미소로 받아들이고 아무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침묵을 통해 나의 무게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었죠. 두 번째 행동은 정중하게 무시하는 것. 측의 일을 지키되 더 이상 감정을 섞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이나 존재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상대와 싸우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정리하고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내가 더 잘 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이유 없이 자기 내면의 결핍을 나에게 투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감정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휘말리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길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감정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여러분, 누군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로, 태도로,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상대의 태도는 분명 바뀝니다. 혹은 그 사람이 떠나가도 그건 더 이상 손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화를 되찾은 결과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분명히 누군가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상하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말은 공손하지만 항상 불편함을 남기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지고 삶의 중심은 다시 여러분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